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저희 3D 맥스맨 초급반, 정규반, 32년 차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강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D 맥스 학원을 다니시거나 다녔거나 기초이거나 초보이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강좌를 봐야 돼? 항상 지식인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강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맥스맨 강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24일차고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제 초급 강의하고 안 겹칠 수 없어요. 둘 다 초급 강좌이기 때문에 뭐 반 이상이 겹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겹치기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로스 섹션하고 서페이스, 이 스플라인 명령어에는 역시 또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레이스, 에이트 스플라인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게 오늘 뭐 끝낼 수 있을지, 뭐 여기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트 스플라인은 이제 뭐 거의 다 했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이 하나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복습을 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벅텍스에서도 뭐 어지간한 건 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솝 셀렉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솝 셀렉션을 이미 뭐 제 강의 영상에서 많이 보였을 거예요. 사실상 솝 셀렉션은 이 2D 스플라인보다는 3D 오브젝트에서 많이 쓰는데, 자, 한 개를 선택하고 그냥 이건 3D에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개념이 3D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셀렉션을 소프트하게 그라데이션을 주고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세그먼트를 많이 줘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에디트 폴리가 되겠죠. 에디트 폴리를 해서 점 하나를 움직이면, 텍스트 하나를 움직이면 선택을 해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뾰족하게 이렇게. 근데 똑같이 소프트 셀렉션 개념 똑같거든요. 유즈 소프트 셀렉션을 하면 여기 색상이 살짝 변해요. 그러면서 팔로 풀주면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구 형태로 넓어져요. 서클 형태로. 그리고 보통 버블을 많이 쓰는데 이 올라가는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걸 더 완만하게 하고 싶으면 버블을 줘요. 여기 그래프가 나오죠. 버블이 1.0이 완만한 거의 최고값입니다. 최고 완만하게 선택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소프트 셀렉션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써요. 이렇게 완만하게 더 블록하게 올라가죠. 물론 값은 더 올라가지만 그래프가 변합니다. 이거 더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1이 넘어가면 중간에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현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래프하고 똑같이. 핀치 그래프로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핀치 같은 경우는 뾰족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핀치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보통 버블을 쓰거나 혹은 그냥 범위만 줍니다. 요게 이제 2D에서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2D에서는 소프트 셀렉션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죠. 뭐 여기는 점이 몇 개 없으니까 이것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겠고, 이거 지금 베이지어 코너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오른쪽 마우스로 코너를 하고 올리면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점이 몇 개 없으니까 점을 많이 해볼게요. 점을 많이 주는 명령어 이거 했었죠. Normalize Spline. 여기서 하는 건 2입니다. 모디파이에서 하는 건 Normalize Spline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고르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NO라고 치시면 Normalize Spline이에요. 그래서 show not을 보면 이렇게 탑에서 보인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세그먼트 개수를 이렇게 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점이 많으면 여기 점이 여기에서 다시 내려가면 점이 다시 없는 걸로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많은 거에서 아까 소프트 셀렉션을 쓰려면 위에 에디트 스플라인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점이 없잖아. 여기는 점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점을 많이 준 거에서 이건 해제하고요. 다시 1 누르면 해제됩니다. 점을 많이 준 거에서, 그죠? 점을 많이 줬죠. 그리고 에디트 스플라인 더 줘야지만 여기서는 이 밑에 있는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긴 점이 없는 거고 점을 많이 주고 점을 많이 준 걸 편집해야 되니까 위에다가 에디트 스플라인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 에디트 스플라인 주다 보니까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에 show not가 없어져서 또 벅텍스가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에다가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한 번 더 주거나 싫으시면 여기 벅텍스 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점을 봐야 되니까 소프트 셀렉션을 줄 거면. 그래서 여기 벅텍스, 뭐 벅텍스에서 하든 뭐 세그먼트에서 하든 소프트 셀렉션은 다 똑같습니다. 벅텍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올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 그 다음 엣지 디스턴스도, 이 엣지 디스턴스를 설명하려면 얘도 3D에서 설명한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2D에서는 이 소프트 셀렉션을 딱 많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 세그먼트가 많아야 된다고 아까 그랬죠. 그리고 옆에다 하나 복사를 해서 두 개를 어태치를 하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해서 어태치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 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먼트는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엘리먼트로 살아있죠. 이렇게 엘리먼트로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소프 셀렉션을 하고 싶은데 파로프로 하면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엘리먼트하고 상관없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가 먹죠. 근데 엣지 디스턴스라고 높이면 어때요? 이 세그먼트에서 거리, 이 세그먼트에서 거리로, 이거 F3에서 봐야 되는구나. 이 세그먼트에서 위치 거리에 맞는 것을 이렇게 파로프를 해줘요. 차이점이, 이거는 이 소프 셀렉션 이렇게 파로프가 원형으로밖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엣지 디스턴스는 그냥 거리를 재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형이 아닐 수가 있죠. 그리고 범위를 넓힌다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파로프를 같이 줘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주전자에서 더 잘 보이려나? 참 얘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려. 그냥 고를 때 씁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얘를 소프 셀렉션을 쓰는데 범위를 이렇게 주는 거하고 여기 범위 20 정도 줬어요. 그 다음에 엣지 디스턴스를 하게 되면 자기에서 벗어난 이 오브젝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엘리먼트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한 개의 오브젝트에.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 써요. 얘는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하는데 여기를 침해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엣지 디스턴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엘리먼트는 침해하지 않죠. 근데 파로프를 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엣지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지 않으니까 두 개의 뭐 선분을 침범하지 않고 하겠죠.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라 소프 셀렉션은 3D에서 많이 쓰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프 셀렉션 3D에서 많이 쓴다. 정말 많이 써요. 아까 박스 두 개 있다고 주전자 있다고 좀 다르죠. 뭐 브레이크 냈고 크레이트 라인 이건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라인을 그린 건데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려주는 거예요. 뭐 의미가 있어요? 별로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이제 크로스 섹션인데 이 크로스 섹션이 정말 모델링에서 많이 쓰거든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엔곤을 많이 쓴다 그랬죠. 엔곤에서 뭐 원을 만드는데 세그먼트를 만들어주고 싶다. 뭐 육각형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다음에 리트 스플라인을 해서 크로스 섹션이 있거든요. 크로스 섹션은 어태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태치를 하기 싫으시면 이 서브 오브젝트에서 복사를 하면 당연히 어태치가 되어 있는 거죠. Shift 키를 누르고 이 두 개가 어태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확대를 하고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서브 오브젝트 복사해서 뭐 얘는 축소를 하고 축소를 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죠. 이게 2D 축소죠. 2D X하고 Y만 노란색, 이 X하고 Y 여기에 2D죠. 자, 여러분들이 요걸 아셔야 되는 게 스케일 개념을 조금 말씀드려야겠구나. 전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스케일을 주는데 여기 2D가 있죠. X하고 Y만 노란색이 됐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2D로만 늘어나요. 프론트 뷰에서 보면 알지. 높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XY로 하게 되면 이렇게 XY로만 늘어나요. Z로 하게 되면 높이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지금 이게 스컷이가 됐구나. 자, 스케일은 3개가 있는데 저희 강좌에서 스케일 강좌를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스케일만 따로 해놨어요. 자, 다시 3D 스케일하고 하면, 자, XY로 하니까 당연히 높이가 안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Z로 하게 되면 Z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거죠. 근데 3개가 다 활성화할 때 이렇게 3D 스케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스케일 잠깐 했어요. 잠깐. 유튜브 강좌에서 미리 보셔도 됩니다. 스케일로. 네,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개를 복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플라인 모드에서 Shift 키로 복사했기 때문에 어태치를 안 해도 한 개의 오브젝트죠. 3개의 스플라인에 한 개의 오브젝트인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 섹션이 자, 크로스 섹션에서 근처에도 이렇게 가면 아이콘이 바뀌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얘를 먼저 선택하고 클릭이에요. 그럼 점선이 생기죠. 그다음 두 번째 클릭, 점선 생기죠. 세 번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버텍스를 연결해주는 라인이 생겨요.
이게 어디서 아주 좋냐면, 오늘 크로스 섹션까지밖에 못하겠네. 레이스는 다음 회차에 하겠습니다. 크로스 섹션까지. 요게 어디서 좋냐? 요게 서페이스를 만들어요. 서페이스는 여지껏 우리가 배운 폴리곤 3D 오브젝트하고 다르거든요. 이것도 제 수업에 메쉬, 솔리드, 서페이스가 좀 달라요. 요 개념을 요걸로 저희 맥스맨 채널에 검색하면 요 강좌가 있습니다. 세 개의 차이를 해드린 게. 그래서 일단 껍질만 있는 게 서페이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껍질만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든 박스 이런 거는 메쉬예요. 폴리곤 메쉬라고 보시면 되고, 속이 꽉 차 있는 건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맥스에는 엄밀히 말하면 솔리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솔리드 개념 비슷한 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스플라인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스플라인에서 이제 서페이스라는 모디파이가 있어요. 서페이스. 모디파이에 서페이스가 있어요. SU 치면 나와요. 이 서페이스는 바로 이 사각형 이상, 이게 이상이 아니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는 사각형이지.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지. 여기도 사각형이지. 그러니까 여기 면이 생겼죠. 근데 중간은 여기 육각형이잖아요. 그럼 면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사각형에만 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을 서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 섹션하고 서페이스는 같이 써요. 이렇게. 그러면 F3 눌러보면 이렇게 면이 생겼죠. 근데 이거는 요즘은 패치 오브젝트를 거의 안 써요. 이 패치 오브젝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패치 오브젝트.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폴리곤이 너무 강력해져서 요즘은 패치를 안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스텝이 지금 세그먼트가 5가 들어갔기 때문에 패치가 되는 거예요. 패치는 보여만 될 게 안 씁니다. 이 패치 오브젝트는 에디트 패치로 편집을 하는 건데 옛날에 많이 썼어요. 폴리곤 모델링 허접할 때. 마치 서페이스를 베지어 핸들러를 넣어서 이렇게 메쉬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핸들러를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은 넘스가 너무 강력해서 다 메쉬 스무스로 씁니다. 그래서 패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패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에디트 패치를 하는데 얘는 그럼 선생님 패치 안 쓴다면서 이걸 왜 배우느냐? 이거를 메쉬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배워요. 메쉬로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지금 스텝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스텝을 점점 낮추면, 즉 최하가 빵을 주면 그냥 폴리곤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에디트 폴리를 주면 그냥 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으로만, 이게 넙스 모델링이 이런 식이거든요. 라인으로만,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만 모델링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라인으로 모델링 할 때 쉽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해서 뭐 점을 당기든지 면을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배를 하든지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로컬 축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 섹션하고 서페이스는 제가 뭐 하나 더 다뤄 드릴 거예요. 튜토리얼로. 상당히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션하고 서페이스는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클릭. 그래서 클릭 순서대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서를 다르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서클로 이렇게 하고 어태치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복사를 Shift 키 누르고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얘는 뭐 스케일로 줄여도 되고 레이더스로 이렇게 줄여도. 그래서 얘는 어태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어태치 순서대로 생겨요. 이렇게 하고 밑에 하나 더 복사를 이렇게 할게요. 어태치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어태치 순서대로 크로스 섹션이 생겨요. 자, 에디트 스플라인을 해서 이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어태치를 맨 위에 걸 먼저 할 거예요. 맨 위에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여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크로스 섹션이 순서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가서 이렇게 생겨요. 그건 이제 모디파이에 있는 크로스 섹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 있는 크로스 섹션 내 맘대로 해야 되지. 자,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모디파이에도 크로스 섹션이 있고 여기에도 크로스 섹션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크로스 섹션 버텍스에서 하나, 세그먼트에서 하나, 스플라인 하나 모두 활성화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클릭한 순서대로 크로스 섹션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상태가 지나면 언두가 안 돼요. 언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어태치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 크로스 섹션은 내가 클릭한 대로 순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죠. 이거는 바로 언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어태치 순서 보셨죠? 어태치를 아래에서 위에 거고 아래 요거하고 요거 했어요. 모디파이어도 똑같은 게 있는데 똑같은 명령어인데 모디파이 있는 건 장점이 제가 뭐라고 늘 말씀드렸죠? 얘는 스택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모디파이드 크로스 섹션을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얘는 유일한 단점이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태치 순서로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갔죠. 그리고 또 장점이 얘는 리니어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스무스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 베지어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 베지어 코너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패치였을 때는 스무스나 베지어가 많이 이용을 됐어요. 왜냐하면 패치가 부드러움이 장점이기 때문에 서페이스를 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 서페이스가 디폴트 오니까 스텝이 이렇게 부드러운 걸 만들어 이렇게 뒤집히면 플립 노말에서 면을 뒤집어서 저 시커먼면 뒤집힌 거거든요. 면이 노말 배웠었잖아요 잠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와 이게 되게 부드러운, 그러니까 메시하고 넙스의 중간인 패치로 이렇게 해서 이걸 편집하려면 지금 안 쓴다고 했으니까 잊어먹으세요. 그냥 보기 마세요. 이렇게 패치를 해서 이렇게 모델링 했거든요. 패치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넘스 모델링이 너무 강력해서 이 패치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패치를 안 쓰다 보니까 서페이스도 이 스텝을 0으로 하는 걸 거의 쓴단 말이에요. 거의 0으로 하는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이 크로스 섹션에 베지하고 스무스 베지어 코는 의미가 없어진 거지. 리니어밖에 안 써요, 이거는. 네. 그래야지만 서페이스를 주고 스텝을 1을 하면 스텝을 빵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노멀하면 이렇게 네. 딱 폴리곤으로 모델한 것처럼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제 에디트 폴리로 해서 뭐 줄 거 주고 네, 이거는 이제 스무싱 그룹이 스무싱 그룹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경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얘는 스무싱 그룹을 리셋을 하면 돼요. 전부 다 리셋을 하거나 아니면 오토 스무스를 주거나. 오토 스무스 주면 45도니까 딱딱딱딱 각이 지겠죠. 45도, 여기 45도 디폴트 있잖아요. 하면 각이 딱 지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편집을 하면 돼요. 뭐, 우리가 배웠던 터보 스무스 모디파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테크 트리를 거의 요즘은 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에디트 패치 이제 안 써요. 그래서 이 크로스 섹션과 서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메쉬 모델링을 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건데, 박스로 처음부터 박스로 하는 것보다 커브가 편한 게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 튜토리얼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24일차 요만큼 배웠습니다. 저희 영상이 24일이나 벌써 했고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 반복해서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